두 번째 이야기는 진우 컨설턴트 해외 사업부 과장으로 계신 명용한 과장님을 모시고 오토캐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지식과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제 제목은 이제 오토캐드 달인이 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겠죠. 근데 오늘은 참 걔도 좀 특별한 하신 분인데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인사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인사를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고캐드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상에서도 그렇고 그리마이로도 되어져 있어서 제 본명이 좀 낯설 사용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우 컨설턴트의 해외 사업부에서 토목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명용환입니다. 예, 전번에 모신 주연 대표는 건축이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토목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맹 과장님이랑도 그 전에 이제 미리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저도 많이 느낀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 보시면은 이제 달인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을 하라.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이걸 갖다 이제 자기가 지식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말로다가 이제 들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본인은 오토캐드에 관해서 어떻게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전문가가 됐는지를 여기 있는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뜻은 일단 오토캐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우리가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울 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하물며 이제 직업으로서의 오토캐드인데 훨씬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뽑은 방법은 비결은 최신 정보 모니터링이라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동향 주시, 사용자 간의 정보 교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토캐드 관련 서적이나 뉴스에 관심, 각종 행사에 참여. 이 네 가지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좀 이런 거 하다 보면 진력도 나고 슬럼프도 있는데, 이거 생활화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습관화하기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싫거나 자기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간 이런 특별한 경우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조언을 하면은.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미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그러니까 직업으로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 일을 하다 보면, 실무에 접하다 보면 그렇게 본인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알지만, 그걸 지금 저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이 모든 게 하루에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본인이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없다면 달인이든 고수든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다음에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좀 특이한 의외의 대답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사실은 이공계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엔지니어들이 많을 텐데, 영어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럼 우선은. 일단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잘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무슨 정치적인 접근으로의 영어 공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꼭 필요하지 않는 분야의 그 사람들까지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어가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캐드 산업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 세계 사용자들과의 정보 교류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사용자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만 고립되기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는 그 당대 최고수들이 많고 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보고 그러니까 눈을 세계로 돌려서 그 시야를 넓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 도구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그 예인데 네이버에서 오토캐드라는 영어를 썼더니 15건이 나왔고 오토캐드라고 한글을 썼더니 9건이 나왔다. 또 다음에서는 75건, 그 다음에 한글로 썼을 때는 26건,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는 뭐 무려 1630건, 엄청난 양이네요, 서로. 맞습니다.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그 메달 캐드 앤 그래픽스의 그 오토캐드 관해서 강좌를 쓰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2008년 3월경에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본 결과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씩 다들 늘었지만 격차는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런 그 질적, 양적인 데이터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서점에 마땅한 책도 없고 검색을 해도 마땅한 게 없다면 해외로 당연히 눈을 돌려야 되고요. 오토캐드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 프로그램이고 사용자들도 전 세계의 그 사용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다이렉트로 그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제가 그 오토캐드 공식 블로그 네이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인터뷰 기사가 지금 실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인터뷰 기사에 제가 자주 가는 해외 블로그 사이트 한 8, 9가지 정도 거기에 올려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아실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40대 50대인 그 블로그 운영자들이 아직도 오토캐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매일매일 오토캐드에 관한 글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인생의 모토도 제 멘토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전략인데 전략이 습득 전략인데 전략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검색을 제 나름대로 분야에 엄청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글이랑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영어의 중요성이라는 거가 미국 사람이랑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일본 사람이랑도 할 수 있고 유럽 사람이랑도 결국 소통을 하려면 모든 언어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라는 공통어를 배워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달인이라는 거,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자기 혼자의 혼자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필터링이나 이렇게 조직 구조화 시켜야지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일단은 저기를 해보고 한번 말씀드리죠. 오토캐드라는 거는 굉장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번씩은 들었고 잘하는 분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오토캐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프로그램 언어 학습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하나씩 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하실 줄 아시는 그 사용자들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오토캐드 관련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오토캐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그 DXF라든지 그 시스템 변수에 대한 것들을 필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오토캐드를 구성하는 대단히 뼈대 같은 구조적인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과 같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토캐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동 원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업무에 맞는 워크스테이션도 자기가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작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건 그건 물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오토캐드는 범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범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자기가 알아서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한 동영상 자료는 무엇입니까? 제가 실제로 작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작성을 한 건데, 한 폴더 안에 수많은 도면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도면들을 동일한 상태의 도면층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약 100장, 200장 정도 있는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동결을 시켜주고, 해제를 시켜주는 등,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꼭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신 바, 제 뷰포트를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끌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파일에서만 작업을 해주고, 다음 단계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선택만 해주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수의 파일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3개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작업했던 파일과 동일한 도면층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토목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집안 형성 원리를 제가 구현을 한번 해본 건데요. 사실은 CV3D라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이거를 구현을 해낼 수 있는데, 저는 사용자로서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 구동 원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생성 원리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렇게 집안의 높이를 나타내는 숫자들만 있을 때 옆에 점 데이터를 숫자에 맞게, 지금 보시면 숫자와 동일하죠. 이렇게 점 데이터를 일단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흔히 팀 파일이라고 부르는 삼각망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점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생성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쉐이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3D 궤도 명령으로 집안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집안의 모습이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영상은 좀 좀 재밌는 건데 재밌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처음은 아날로그 시계를 오토캐드 내에서 제가 구현을 한번 해본 것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개발하는. 다음은 로또 번호 생성기인데 제가 재미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들하고 알고리즘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가끔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한 번씩 찾아보는 백과사전 같은 존재입니다, 저한테는.
캐덴 그래픽스가 올해 그 15주년 상간됐다고 해서 15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이 화면을 보고 오토캐드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사실 깜짝 놀라실 사용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테리 밀러는 미국의 프로그래머가 구현을 해낸 것입니다. 비주얼리스크로 개발한 것이고요. 슈팅 게임인데 게임은 대단히 간단하고 알고리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길이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리스프를 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근데 리스프가 사실은 컴파일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인터프리터인데? 예, 인터프리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이거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아내에게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하려고 제가 만들었던 건데, 다른 분들 보여드리긴 조금 제가 좀 창피합니다만, 제 아내도 같은 사무실에서 지금 토목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주자 하는 생각에 만들어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배경음악도 있고, 좀 더 긴데, 지금 조금 장면을 좀 캡처만 좀 했습니다. 이게 상상력의 싸움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만드는데 상상이 한 반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우리 명현 과장의 상상력, 시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프로의 이 사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걸 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창조적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재밌게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하나만 해드리면 저는 오토캐드의 한계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토캐드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슈팅 게임도 보셨겠지만 저도 슈팅 게임이라는 리스블 프로그램 처음 접해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들의 문화도 참 부러울 때도 많고요.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렇게 즐길 줄 아는 그 문화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도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가 한번 줘본 게 지금 보시는 그런 화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기본적으로 게임이 있고 매일 보는 윈도우 화면에도 지뢰찾기처럼 게임이 있는데 왜 오토캐드에만은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는 오토캐드가 놀이터 셈이죠. 사실은 리스프라는 랭귀지가 그렇게 유행하지 굉장히 오래된 랭귀지거든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랭귀지인데 유일하게 오토캐드 때문에 오토리스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는데 리스프와 전에 보면 오토캐드의 비주얼 베이직과 서로 경쟁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서로 보완적인 입장입니까? 사실은 더 이상 경쟁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오토캐드를 공부하는 사람들, 초급이나 중급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오히려 VBA를 많이 권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비주얼리스크라고 요즘에는 버전 업이 돼서 오토리스크에서 비주얼리스크가 됐지만 관련 서적도 많이 부족하고 공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젠 비주얼리스크로 오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하고 호환성을 많이 강화시킨 개념인데 그것도 많이 가능해졌지만 사실은 VBA가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같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도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속도도 빠르고 해서 VBA가 훨씬 더 장래는 밝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근데 말씀하셨던 것 같이 리스브는 오토캐드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사용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더군다나 국내에서의 리스브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잘 모르다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블로그라든지 해외 사이트들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또 제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아직 리습은 갈 길이 멀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학생 때 리스프를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해봤었는데 파이 계산하는 거 해봤는데 그 나름대로 강력하더라고요. 리스프가 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빠르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사용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 해결 배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오토캐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잘한다는 게,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기능을 모조리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손이 너무 빨라서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가 안 보일 정도, 명령을 누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 보일 정도가 돼야 잘하는 건지,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실력이겠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해결해내는 능력이 저는 실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이 빠르고, 모든 명령을 알고 있어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말짱, 헛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문제들처럼, 실전 예제를 주고, 풀어올 때까지 저는 가만히 냅둡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보면서, 어떤 명령어도 찾아보게 되고, 눌러보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고, 이러면서 실력은 저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예제는 도면 내 문자열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령 모든 문자열이 도면층이 갖고 10만 개 정도의 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특정 문자열을, 가진 문자열만을 선택해서, 크기와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고, 번뜩 정답을 생각을 해내는 사용자들이라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자들이지만 번뜩 생각이 안 난다면 이거는 마우스를 이렇게 일일이 찍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정답 화면이 나올 텐데 정답은 신속 선택이라고 하는 퀵 실렉트라고 부르는 그 명령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캐드 책이나 도움말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해서 이 신속 선택 명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문제를 보고 이 신속 선택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오토캐드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산업에서의 캐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가, 급변한 정치사회 패러다임까지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패러다임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래픽 분야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진화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은 계속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신에 들이는 비용은 계속 줄이고, 그래서 초고효율화를 추구한다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예전에 5명에서 한 달을 밤을 새워서 도로를 설계를 했다면, 최근에는 어떤 사용자들이 고급화되고 자동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CB3D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면 그 당시 했던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오토캐드를 자기가 왜 지금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오토캐드에 대해서 자기가 잘해서 고수가 돼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궁극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 자체로서의 캐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가치라고 저기 비즈니스 가치든 이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대체 IT나 이런 거는 툴이고 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드 그러면은 학원 가서 내가 이걸 배우면 내가 전문가가 된다.
그거가 아니라 원래는 이거를 내가 목적의식이 있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하냐가 저희 우리 그 매연 과장처럼 이렇게 전문가로 점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 한 두 개 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 캐드 그래픽 사이트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꾸준히 이분들은 다 이런 커뮤니티에 계속 그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질문과 그 어떤 지식을 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문서연님께서 리스프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많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리스프라는 랭귀지가 이렇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들도 이렇게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오래된 건데 그 리스프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공부는 이렇게 문서연님이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책을 한 권은 모두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목록이라든지 DXF의 목록 같은 거를 언제든 찾아보면서 볼 수 있게 당연히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가장 단기간에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인터넷상이든 어디든 기존에 공개된 리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루틴들을 받아서 영어를 해석하듯이 해석을 해보는 걸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자가 왜 이럴 때 이 함수를 썼고 왜 이럴 때 이런 구문으로 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그럼 나는 이렇게 바꿔보면 안 될까? 이런 호기심도 들 테고요. 이러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저 맹현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밝혀달라고 사람을 한 10분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굉장히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그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배우는 데에서. 이거 내가 해줄까 뭐 할까 이런 거보다는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가장 그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준영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캐드가 시공 현장에서 시공 실무자에게 설계자보다 사용하는 비중이나 그 활용성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가요? 또한 공학 계열의 경우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가요? 좀 아주 좀 애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잘했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는 뭐 누가 정해놓은 것도 없고요. 뭐 잘하면 잘하는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고 또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용자들한테 오토캐드를 잘해서 뭘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거의 열의 9은 야근 좀 덜 하려고 잘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할 그 사용자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 계열의 경우 어느 정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하면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못한 만큼 체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시공 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계 회사보다는 그 활용 빈도는 거의 이제 없는 편이고 이제 도면을 이제 설계자가 만들면 그걸 받아서 확인하고 뭐 출력을 하거나 뭐 약간의 편집 정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있는 그 미군 부대 측에서는 그 시공 현장에서도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내 회사들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샵 드로잉이라는 걸 그리거든요. 시공 현장에서. 예, 근데 미국 설계 시스템은 설계자는 일반도만 제출을 하고 그 일반도를 보고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는 샵 드로잉을 시공자가 그려내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잘 하셔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뭐 리스프나 이런 것들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오토 리스프가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하는데, 미래는 그걸 네이티브 랭귀지가 변할까요? 오토 캐드에? 그러니까 무슨,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 한다든가, 이런 것들.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API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자들이, 리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순전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습들이 많고,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는 리습은 그런 식의 리습이지만, 그런 식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리습을 좀 잘 다루는 사람들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어느 사이트에서,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포럼 같은 곳에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암울한 거죠. 그러니까, 리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미국에 있는, 최고수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나와주셔서, 그동안은 이렇게 캐드 그래픽에 연재를 하고 그래서 글로다가는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만나기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또 토픽을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더 스페시픽하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예.